바야흐로 로봇 시대가 왔습니다. 로봇 시대를 열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언젠가는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노동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상황들은 로봇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환경을 위한 로봇의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됐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원가 절감을 위한 로봇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신냉전 체제와 탈세계화로 생산시설을 저임금 국가에서 자기 나라로 옮기는 리쇼어링을 촉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의 혜택을 못 보게 된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로봇을 활용하는 방향을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게 됐습니다. 대기업들도 로봇 분야에 점점 깊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LG는 벌써부터 로봇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로봇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로봇 공학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를 꼽아볼 수 있을 듯한데요. 2015년 미국 국방부 아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다르파가 주최한 로봇공학 챌린지 대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로봇 강국에서 온 출전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카이스트, 서울대, 로보티즈가 출전해 결선까지 진출했습니다. 서울대와 로보티즈가 선보인 로봇 똘망은 로보티즈가 만든 로봇 플랫폼이었는데요. 서울대도 똘망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출전한 것이었죠. 결선에서 주어진 미션은 로봇이 차량을 스스로 운전해 경기장에 문을 열고 진입해 밸브를 잠그고 계단을 오르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거였는데요. 서울대와 로보티즈는 각각 12위, 15위에 올랐습니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한국의 로봇 벤처기업이 만든 똘망으로 결선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로보티즈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카이스트가 선보인 로봇 휴보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보를 만든 카이스트 휴보랩 연구진들이 창업한 회사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하지만 휴보나 똘망 같은 대회 출전용 로봇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돈이 되려면 낮은 비용으로 양산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처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대에 로봇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술력을 잘 살려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업 모델 가운데 주력 분야는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사람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큰 범주에서 산업용 로봇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서비스업에서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주로 활용됐던 산업용 로봇은 고정된 생산 라인에서 같은 동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복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했죠. 이런 산업용 로봇은 공정 효율화의 안성맞춤이지만 다양한 공간, 상황,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협동 로봇은 유연하면서도 안전성을 갖춘 것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선보인 로봇 카페 플랫폼을 보면 로봇이 사람의 줌을 받아 커피, 아이스크림, 에이드 등의 다양한 음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동작같이 보이지만 여러 종류의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종류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유연성이기 때문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라인업을 더욱 폭넓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델로 생산, 조립, 부품 체결 등 제조업 공정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식료, 소독, 물류, 운반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협동 로봇 시장은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덴마크의 유니버설 로봇이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추격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초기 시장인 만큼 기술적 요소가 기업별로 큰 변별 요소는 아니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내재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 기업 가운데는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로봇 공학 기술의 강자인 만큼 앞으로 협동 로봇 이외의 분야, 더 고도화된 로봇, 종합 로봇 쪽으로도 사업을 펼쳐나가기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족 보행 로봇을 상용화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정호 대표는 얼마 전 이와 관련해 카메라와 무기 등을 탑재해 대테러 임무 수행, 공장 내 순찰 등 사람이 하던 활동을 일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보티즈가 주력으로 하는 분야는 액추에이터 모듈인 다이나믹 셀이라는 제품입니다. 원래 로봇의 관절 부분은 감속기, 모터, 제어기, 구동부, 통신부 등이 개별적으로 결합된 형태였는데요. 로보티즈는 로봇 관절에 필요한 기능을 모두 담은 일체형 모듈로 다이나믹 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다이나믹 셀은 오픈소스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통해
로봇 개발자들에게 모듈 구동에 대한 코딩을 제공해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모듈 다이내믹셀은 로봇 강국인 일본에도 수출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로보티즈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캐시카우이기도 합니다. 로봇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로보티즈의 다이나믹셀을 비롯한 부품들도 많이 파여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자율주행 로봇 분야도 주목할 만합니다. 로보티즈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게미는 국내 호텔 여러 곳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데요. 업무용 빌딩, 식당 등에서도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부분에서도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9년 국내 기업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마곡지구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름은 일개미입니다.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업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 CJ 대한통운과 같은 물류 기업들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는 미래 모빌리티에서 실내의 자율주행 로봇이 필수 요소인 만큼 아직은 먼 미래일 수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빠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